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의 사건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그것이 영화로까지 제작된 이야기들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존 듀폰 케이스예요. 1996년 1월 26일 미국 펜실베니아였어요. 세 발의 총성이 울렸죠. 총을 들고 있던 남자는 바로 이 사람. 미국 최대의 화학 재벌 듀폰가의 4대 손이었고요. 그는 미국 레슬링 협회의 후원자였어요. 그의 당시 나이는 57세, 존 듀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총을 맞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여기 있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데이비드 슐츠라는 사람이었죠. 사실 그는 존 듀폰이 운영하고 있는 레슬링 팀의 코치로 있는 사람이에요. 살인 현장에서는요, 데이빗과 존 듀폰과 그리고 데이빗의 아내가 옆에서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존 듀폰이 그에게 총을 쐈죠. 존은 사살 후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자신의 자택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뭐였을까요? 둘이 평소에 죽도록 미워하는 관계였을까요?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의문이죠. 이 둘은요, 같은 팀에서 팀을 후원하는 사람과 팀의 코치로 만나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요, 이렇게 살인까지 일으킬 만한 어떠한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이 사건의 미스테리라는 점이에요. 자, 여기서 듀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듀폰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듀폰은 미국 화학 회사의 상속인이었어요. 듀폰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는 라이터 듀퐁 아니고요. 프랑스의 화학자 라부아지에의 제자 듀퐁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 미국에서 두 번째 규모의 화학회사예요. 1802년에 화학회사로 시작을 했고요. 설립 후 100년이 지난 후 1920년부터는 화학 물질과 에너지 사업 분야에 진출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큰 회사로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존 듀퐁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가 상속받은 재산만 약 2,200달러인데 소위 얘기하는 백만장자의 계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죠. 자, 그렇다면 데이비드는요? 자, 여기에 왼쪽에 이쪽에 데이비드 슐츠와 또 오른쪽에 그의 동생 마크 슐츠의 사진이 있습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형 데이비드는 그리고 동생 마크는 둘 다 올림픽을 따게 돼요. 하지만 둘은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 관계는 아니었어요. 형은 웰터급이었고요. 동생은 한 체급 높은 미들급이었죠. 마크 같은 경우는 형 데이빗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따라왔대요. 그런데 올림픽에서 둘 다 금메달을 따게 되지만 마크는 형만큼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바로 이 존 듀폰이 마크에게 연락을 해와요. 그리고 제안을 하게 되죠.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이 레슬링 팀에 입단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입단 조건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큰 연봉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또 최고급 시설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동생이었던 마크 같은 경우는요, 이 존이 제안한 것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마크는 당시에 큰 인기도 없고 초라한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존 듀퐁이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큰 기회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상당히 많은 감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일반적인 감사를 뛰어넘어 존경하는 마음까지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충성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존 듀퐁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게요. 왜냐면 범인은 존 듀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은 미스테리로 끝나게 됩니다. 왜일까요? 존 듀퐁은 어렸을 적부터 금수저로 대저택에서 살았대요. 하지만 그는 늘 외로웠다고 합니다. 유일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고 해요. 그는 운전사의 아들이었는데요.
나중에 이 운전사의 아들과 잘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이마저도 사실 자신을 키우고 있던 어머니가 몰래 기사의 아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야, 너 가서 우리 아들이랑 좀 놀아 해가지고 돈으로 친구를 샀던 거죠. 사실 그는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요. 어머니 손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닥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는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었으나 그의 어머니는 쉽게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굉장히 냉랭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성격이 굉장히 엄했는데요. 레슬링이란 것 자체를 굉장히 천박한 운동이라고 무시하기 일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존이 스포츠팀을 운영을 하고 또 이 안에서 금메달리스트를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승리에 집착하게 되는 것도 어릴 때 부모한테, 엄마한테 특히 인정받고 싶어 했던 그 정신적 압박에서 강하게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는 승리만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멘토가 되기를 원했었죠. 자, 그러면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는 도대체 왜 자신의 레슬링 팀에서 코치로 있었던 데이비드를 총으로 쏜 걸까요? 자, 사실 이 갈등 관계를 보여주는 인물에서는요, 존 듀폰과 데이비드 외에 데이비드의 동생인 마크가 껴 있습니다. 사실 존 듀폰이 마크를 쐈다고 하면 오히려 이 미스테리가 더 풀렸을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가 동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존은 항상 마크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회를 줬으니 너는 나에게 충성해야 된다 라고 했었는데 둘 사이에 문제가 있긴 했었대요. 배신을 했다 아니다. 근데 이 결국 둘 사이의 문제지 이 둘 사이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존 듀폰 케이스는 영화 폭스캐쳐라는 곳에서 다시 구현이 되는데요. 이 영화 안에서는요, 왜 데이비드를 죽였냐라고 하는 설정에 있어서 데이비드는 굉장히 가족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코치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됐죠. 그런데 이 존이 데이비드에게 주말에 시간을 같이 보내고 뭘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안을,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쨌든 위에 있는 사람, 상사의 제안을 데이비드가 내가 주말엔 가족과 함께 쉬어야 된다 라고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 듀폰이 내가 여기서 너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고용하고 있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해? 라는 약간 밉상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우발적으로 취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용주와 갑을 관계에서 저 주말에 나와서 일해. 저 주말에 못 일해요. 저 어디 가야 되는데? 하는 거 정도로 살인을 저지를 만한 그런 동기였을까요? 결국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아시게 될 수도 있고 또 예측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존 듀폰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만 충성할 것 같던 마크가 결국엔 이 마크하고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마크가 다시 자신의 그 친형에게 의지하는 모습에 있어서 배신감을 느껴서 데이비드를 살해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고만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존 듀폰이 체포되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상당히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가 체포되는 현장입니다. 그 존 듀폰에겐 전처가 있었는데요. 전처의 말에 의하면 와이프한테도 종종 총구를 갖다 댔대요. 그러면서 죽인다고 위협을 하기도 했고요. 또 평소에도 굉장히 많은 돌출 행동을 보였는데 그런 행동, 정신 이상과 뭔가 배신감, 그리고 어렸을 때 당한 정신적인 압박,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를 죽였다고 하기엔 여전히 뚜렷한 이유가 아닌 거죠. 존 듀폰이 얼마나 이상했냐면 평소에 벽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질 않나, 또는 저기 나무 뒤에 나치가 숨어있는 것 같아 라고 이상한 발언을 하질 않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존 듀폰은 법정에서 내가 알고 보면 달라이 라마라고
내가 그 달라이라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의 변호인들은 그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 그래서 형을 줄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그가 평소에 코카인을 자주 흡입을 했던 것을 증거로 그래서 얘가 정신이 좀 이상한 거다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존 듀폰 같은 경우는요, 레슬링 협회에서 일한 거 외에도 사회 기부도 하고요. 돈 많은 부자니까. 그런데 또 이상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우표를 모았다고 해요. 1856년 단돈 1센트짜리 우표를 10억 원에 사들였어요. 돈이 많은 부자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약간 편집적인 약간 집착을 우표한테 보였던 거죠. 사실 그 1센트짜리 우표는 전 세계에 한 개밖에 없는 우표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막 우표 수집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상당히 명성 높은 재벌로 이름을 펼쳐지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결국 그는 왜 데이비드를 죽였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건 미스테리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영화로 제작되고요. 그는 범행 후에 자신의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잡으러 온 경찰과 48시간, 약 이틀 동안 대치하게 되죠. 그가 무엇을 하려고 했냐고요? 협상하려고 했대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은 TV로 생중계됩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 전역을 들끓게 했죠.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가 목격자가 뻔하게 있어요. 데이비드의 와이프가 옆에 뻔하게 있는데 이틀 동안 자기네 집에서 자백을 하지 않았고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더니 결국 경찰이 존 듀폰 집의 전력을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점점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히터를 고치러 잠깐 나온 존 듀폰을 그 사이를 잡아서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자, 그가 재판에 이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바로 경찰한테 붙잡힌 존의 모습인데요. 그는 법정에서 정신 이상에 의한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판결이 나냐면 guilty but mentally ill 이라고 판결을 듣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guilty, 유죄이긴 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병이 들었다는 판결을 통해서 3급 살인만 받게 되죠. 이때 듀폰은 법정에서 3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래는 2026년까지 옥살이를 해야 하지만 형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지난 2010년 72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요, 존 듀폰 측은 부자였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각종 좋은 변호인들을 사서 최대한 1급 살인이 아닌 정신병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마무리하려고 했고요. 그는 죽여놓은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죽였냐? 모르겠다. 라는 등으로 얽어부렸고요. 그래서 결국 이건 왜 그가 도대체 데이비드를 죽였느냐에 대해선 미스테리로 남아버립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났고요. 여전히 살해 동기는 밝혀지지 않으면서 미궁 속 사건으로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실화는 폭스캐쳐라는 영화로 다시 제작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